볼까요? 예. 28번 문제. 28번. 역시 도형 문제. 가볼게요. 저번 시험 저기. 이거 좀 오늘 거고. 28번. 28번에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끊어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선분 BC를 3대2로 내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3대2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끊어냈다. 이때 실수 A에 대해서 sin BA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그대로 써주면 이제 sin 알파와 sin 베타에 대한 비율을 줬어. sin 법칙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1대 A라고 줬네요. 이렇게 됐고 그걸 가지고 sin C랑 각 C, 그다음에 sin 각 B의 이제 A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A를 살려두고 이제 앞에 B에 대해 어떤 K 값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삼각형 ABD 여기 봐봐 A, BD에서 사인 법칙 얘기를 하면 되겠지. 이쪽 자리가 3이라고 그랬고 이쪽 자리가 이제 2, 3대 2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냐? 어차피 비율이라서 큰 상관 없을 텐데 여기는 뭐 3L, 여기 2L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얘는 뭐라고 그래? 여기서 3L에 대응되는 각이 sin A고 요것만 그냥 맞춰주면 돼요. 그죠? 그런 상태. 그때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될 거 같냐면 지금 각 B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쪽 각 B에 대해서 대응각이 너고 각 C에 대해서 대응되는 변이 너기 때문에 요걸 연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제 sin B분의 이렇게 요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sin B분의 AD 사인 법칙 한번 쓰고 삼각형 A, DC 오른쪽에서 세근각을 해보면 sin A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봐라. sin A가 아니라 sin 알파 sin 알파분의 3L 그럼 sin 베타분의 2L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얘는 오른쪽에서 sin C분의 그다음 뭐 얼마가 되는 거예요? AD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AD로 연결되죠. 바로 끝나는 거죠. AD의 길이는 sin 알파분의 sin B 이렇게 잡아놓고 곱하기 3L과 똑같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sin 베타분의 sin C 곱하기 2L과 똑같다. 그럼 L과 L은 여기서 어차피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sin 알파 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sin 베타는 A sin 알파잖아. 얘가 지금 A sin 알파라고. 이쪽은 지워진다 이렇게. 그렇죠? sin B는 끝난 거죠 이렇게. A분의 sin C 이렇게 잡고 얘가 3 그랬으니까 얘가 3대 2다. 뭘 하자라고 그런 거야? 근데 sin B분의 이랬으니까 너를 밑으로 보냈어. sin B분의 sin C 이렇게 써주면 얘는 2분의 3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너희들이 찾으라는 건 지금 요 녀석이지 2분의 3. 됐죠? 답은 2분의 3 넘어가니까 5, 3, 15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이렇게 결국에 사인 법칙을 이쪽과 이쪽에 적용할 수밖에 없게 사실은 문제 소스를 줬다라는 게 28번의 특징이다. 됐죠? 28번. 그리고 27번은 또 옆에다 써. 독해. 내가 항상 또 경우의 수확률 얘기가 나오면 독해 조심하라고 그랬죠. 독해. 27번이요. 27번. 한 자릿수 1, 2, 3, 4, 5, 6 이렇게 보자. 한 자릿수 1, 2, 3, 4, 5, 6 이렇게 6개 자연수죠. 그걸 가지고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6개의 수를 가지고 이때 4, 1, 3, 2, 5, 6과 같이 밑줄 그으세요. 홀수는 커질수록 작은 자리에 있고 옆에다 써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야. 홀수는 커질수록 작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1과 3과 5의 무엇을 순서를 정했다. 순서를 정했다고. 그럼 얘네 세 개는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작은 자릿수라고 얘기를 한 건 클수록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클수록 오른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35를 썼다 그러면 이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작은 자리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이 1보다는 오른쪽, 5는 3보다 오른쪽. 근데 얘네 세 개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맞죠? 이거 독해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숫자 2는 1보다 작은 자리라고 얘기를 한 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2는 1의 오른쪽 이렇게 된 거죠. 1, 3, 5는 이런 순서대로. 그다음 2는 1. 그럼 이게 걸쳐 있네. 야, 그럼 2는 어디로 올 수 있냐면 봐봐. 1, 3, 5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얘들은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럼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는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여기 셋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지. 그럼 만약에 내가 1, 2, 3, 5 그럼 이 사이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건데 이 세 개를 봐봐. 1, 3, 5를 두고 2를 여기다 넣었다면 그 다음에 저 네 개는 그냥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니? 그렇지? 그러면 쓰지 않은 거 1, 2, 3, 5니까 4하고 6을 쓰질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얘 배치는 전체 6개를 똑같은 거 4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30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아? 그런 상태구나. 그런 상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가 여기 들어가던 이가 여기 들어가던 이가 여기 들어가던 같은 패턴이니까 결국엔 모든 경우의 수는 90까지인 거야. 분모는 뭐라고 써줘야 되니? 분모는 그냥 6개를 배치할 건데 이렇게. 그죠? 요거는 다시 좀 쪼갭시다. 이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는데 5 곱하기 6 이렇게 써주면 얘는 6팩이니까 5, 6 지워지고 3 지워지니까 8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7번 됐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를 활용한 확률 문제.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를 확률에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모든 숫자를 다 지금 배치한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를 가지고 확률을 구해도 근원 사건의 대등성을 위배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된다. 27번은 괜찮죠? 26번은 기출 문제의 변형이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형인 것 같아. 26번 같은 경우 특히 나영한테는요.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야. 자, 우선 로그의 진수 조건 있죠. 로그가 있다. 로그에 2가 있다. 너희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수 조건. 로그 여기 2분의 1이 있다. 8-x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fx는 우선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x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x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8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fx는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희 부등식 얘기를 했는데 로그 2 이렇게 잡아놓고 fx 그러면 이거 우변으로 이항하는 게 좋겠죠. 로그 2 8-x 그럼 어떻게 돼? fx가 8-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자연수 찾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2차 함수가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직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우선은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건 교점 기반으로 해서 교점 기반으로 해서 fx가 8x보다 커야 되니까 어디 쪽이겠니? 이쪽이겠죠. 여기 이렇게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인데 자연수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미 탈락이야. 두 번째는요. x가 8보다 작다라고 그랬어. 8보다 작다. 여긴 포함이 안 돼. 이 자리에. 그럼 끝난 거네요. 그죠? fx가 너보다 커야 되겠고 fx 자체도 0보다 커야 되겠고 그러니까 4부터 시작되네. 3, 5, 6, 7, 8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모든 값을 구하자. 그러니까 12, 22인가요? 22 그래서 11, 18 맞지? 그리고 기출의 기본 변형이고 앞으로 쭉 갑시다. 21번 21번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 기억이 잘 나나 모르겠다. 21번 진짜 가봅시다. 21번 지울게요. 자, 우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한마디만 좀 다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얘기를 합시다.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이야기를 얘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만약에 y는 ax라는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ex라는 함수가 있다. 이 녀석을 내가 y축으로 대칭이동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2분의 1 x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얘는 원래 증가하는 함수였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얘는 이제 감소하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까지 할까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어떤 직선을 끊어도 이 직선과 교점의 사이 범위 내에서 함수가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걸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얘가 지금처럼 가더라도 아래로 볼록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치? 맞죠? 그래서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이 x라는 함수가 있어서 너를 y축 대칭이동하면 이제 감소로만 바뀌고 점근선과 기준이 되는 이 기준점 이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 근데 이제 y는 2x라는 녀석을
내가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니? 야, 원래는 증가였는데 얘는 뭐야?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바뀌어? 너도 바뀌어. 근데 모두 바뀌는지 봐봐. 얘가 원래는 아래로 볼록이었잖아. 이게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퉁 하고 이제 요철이 이어지는 게 이제 바뀐다. 그래서 증가하는 형태냐 감소하는 형태. 만약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원점 대칭하면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 만약에 이제 이거를 원점 대칭한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원함수가 그냥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일 때 얘 부호만 바뀌는 것은 증감만 바뀌죠. 얘 부호가 바뀌는 건 아래로 볼록과 증감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너 두 개가 바뀌면 우선 감소였다 증가, 이거 증가가 된다는 얘기야. 증가. 근데 얘가 부호가 바뀌면 위로 볼록 증가가 된다. 이게 바로 읽어야 된다. 아 그래? 뭐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21번 봐. 그걸 이제 살짝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문제를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를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 별표 수능 특강 원문 작년 수능 특강 원문 21번 뭐라고 해놨냐면 그림과 같이 y는 kx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냥 이거 지수함수라고 그냥 kx 근데 k는 누가 봐도 지금 1보다 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k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거기 어떤 직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x가 1일 때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점만 찍어봐. x가 1일 때 교점이란 말이야. 1 대입하면 k 여기 1,k라고. 자 주어진 직선은 1,k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서 이쪽이 k 플러스 1이고요. 여기도 k 플러스 1인 거야. 그죠? 그런 얘기. 그래? 그런 상태.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ABC라고 나왔는데 여기다 점 찍어. 이게 뭔데? 목이 뭐야? 0,1이야. 선생님 뭐 그리지도 않고요. 지수함수는 무조건 0,1이잖아. 그래서 아이고 삼각형 ABC라는 부분의 넓이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A, B, C는 이쪽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A, B, D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1대3이라고. 넓이가. 그럼 이 녀석이 우리가 1대3이죠. 이해돼? 내분점. 여기 봐. 내려봐. 여기도 1대3인 거죠? 맞지? 근데 여기의 길이가 1이네? 여기의 길이가 3이라고. 맞아? K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너의 좌표가 4. 너의 좌표가 4. 1대3. 우리 도형 다룰 때 계속 닮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K는 3이라고. 너무 그래서 3의 x라는 곡선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요. 좌표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비율 관계를 쓰는 건 되게 중요한데 좌표는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좌표를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쟤들의 넓이의 비율이 1대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대3이라는 얘기라서 K값이 3이라는 걸 바로 알려주고 있다. 이걸 누가 빠르게 보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박스로 갑니다. 이 녀석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X축이든 Y축이든 대칭이동을 통해서 여러 번 결합한 이동을 할 수 있어. 그걸 뭔지 모른다고. 근데 fx를 그걸 가지고 만들 거야. 수식을 쓰긴 힘들어요 지금. 근데 fx는 두 점 C들이 지나야 되는데 자 C가 어디냐면 잠깐만 C가 여기고 D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삭방과 0사를 지난다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원래 함수는 지금처럼 같잖아. 그럼 얘가 되려면 주어진 함수는 우선 3의 마이너스 x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너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리고 평행 이동한 거니까 x축으로 얼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써야지. 여기에 부호가 바뀐다는 걸 체크할 수 있는. 다시 봐봐. 무슨 얘기야?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fx라는 함수를 얘기를 할 때 그 fx가 1에서 뭐보다 작다고? 1에서 이게 k보다 작다,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밑으로 쳐졌다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하는 형태라는 거야. 얘가 지금 알려준 건 fx가 아래로 볼록한 상태다. 밑으로 쳐졌다. 그리고 감소죠. 감소. 왜? 오른쪽으로 갈 때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 감소면 y의 기본꼴, 얘의 기본꼴은 3의 마이너스 x꼴로 가야 된다고. 뭘 생각해야 돼? 원래는 이 함수였는데 내가 이 꼴로 변형된 거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겠다는 얘기야. 얘는
x축 대칭 이동을 한 적이 없어야 돼. y축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y는 3의 마이너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사빵빵사를 지내죠. 사빵빵사. 사빵 3 마이너스 4 플러스 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고요. 빵사 3의 m 플러스 n은 그죠? 여기다 다시 써주면요. 이게 지금 81분의 이게 3의 m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고 플러스 n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4 빼기 3의 m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지용. 정리를 하면 이쪽으로 다시 와봐. 0은 요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81분의 마이너스 80 하니까 81분의 마이너스 80의 3의 m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플러스 여기 3 3의 m은 20분의 81인가? 이렇게 3의 m제곱이 20분의 81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b의 값을 찾을 수 있는데 b란 뜻이야. n의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얼마야 그러면 n은 4 빼기 20분의 81 얼마냐? 마이너스 20분의 1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씁니다. fx는 얘잖아. 얘. 그러니까 3의 m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n인 거니까요. 3m 20분의 8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분의 81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분의 1 못 찾아요. 그래서 f의 2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9분의 이렇게 되니까 20분의 9 120분의 1이야. 20분의 8 5분의 2다. 그렇죠? 이거 좌표 문제집은 꽤 좀 어렵게 물어본 거죠. 근데 첫 번째 해석은 뭐라고? 좌표 비율 관계 가지고 저기 4콤마 빵이고 빵콤마 4고 k가 3이라는 걸 아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과 같은 추론이야. 뭐냐면 평행 이동이야, 대칭 이동이야를 준 게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엔 너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이게 뭐야? y축 대칭 이동만 한다. 그리고 거기에 평행 이동을 통해 가지고 빵사 사빵을 지나게 이제 방정식의 풀을 넘어간다. 보통 이제 마무리는 방정식이었죠. 많이 나오는 문형 중에 하나긴 한데 좀 복잡했네요. 답은 5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넘어가시고요. 19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20번은 잠깐 20번도 설명합시다. 20번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 여기까지. 문제부터 20번. 4분이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 그렇죠. 수직선 위의 점 위에서의 운동,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우리 이동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 연결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미분적분 연동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가속도라고 주어졌잖아.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인 거죠. 그러니까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이고 플러스 8t다. 속도를 구해라라고 얘기한다면 얘 적분이겠죠. 그러니까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인데 뒷부분에 상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t가 0일 때 속도가 k라고 그랬으니까 미정상수를 지금 k라고 잡으라고 한 거야. 이거 맞지? 가속도를 가지고 속도 얘기를 할 거면 적분을 할 건데 이 적분 상수를 그냥 미정 k로 이렇게 놓겠다라고 k로 잡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적분해서 위치를 표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직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조건은 좀 주당 알았어. 기억. 2부터 무한대까지 p의 속도는 증가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뭘까요? p의 속도는 증가하는가? 얘가 v의 도함수다 이거잖아. 너의 부호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대로 기억은 v의 도함수가 내가 가속도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4t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4t
t-1, t-1 이렇게 되죠. 0, 1, 2.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 v라는 함수, 그냥 얘는 도함수의 관계니까 이게 대칭을 가지고 있겠네요. 이게 0이고 1이고 2인 상태니까. 그죠? 맞지? 근데 지금 봐봐. 2보다 큰 상황에서 v''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기한 대로 속도가 증가한다 맞죠? v는 증가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치? 함수의 그래프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기억은 자명하게 준 거다. 근데 얘를 가지고 지금 보면 v''이 지금 주어졌으니까 v의 개형을 구할 수 있긴 하죠. 대칭이 되게. 얘는 점대칭이고 쟤는 선대칭이겠네요.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선대칭의 함수가 바로 v겠죠. 괜찮을까? 그렇지? 근데 이제 함수값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얘가 지금 0에서 k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쪽 자리가 그냥 k인 거야. 비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y축은 그릴 수 있는데 이제 x축을 그리기가 좀 불편하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에서 아마 연결이 되지 않았나. 니은을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k가 -1과 0 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과 0 사이면 0부터 무한대까지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가 뭘까요?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바뀌어. 그 얘기는 속도가 0이면서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속도의 그래프가 필요해. 여기 봐봐. k가 -1이야. 근데 얘를 봅시다. v의 1은 도대체 뭐예요? v의 1. 왜? 그게 여기서 극대의 위치를 나타내잖아. 자, 다시 k가 다시 v가 0일 때, v가 2일 때는 값이 똑같을 거라고. 실제로 생각해봐. 여기다 v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 16, -32, 16 하니까 k야. 여기도 k, 여기도 k라고 지금 맞잖아. 대칭이니까. 그럼 v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야 k 플러스 1이야. 오! 야, 그럼 k 플러스 1은 뭐겠어? 0보다 커요.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고 조금. 아니 그 조금이 아니라 0보다 크다고. 0하고 1 사이라고. k 플러스 1이. 내 말 맞니? 그럼 얘는 0하고 1 사이고 얘는 -1하고 0 사이니까 이 자리에 x축이 이렇게 있다. 대칭이 되게. t축이 t축이. 그럼 t가 0부터 변할 때 하면서 이게 양음으로 바뀌죠. 양.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죠. 그러니까 쟤들의 운동 방향은 세 번 바뀌는 게 참이라고. 실제 운동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함수의 그래프 개형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요? 디귿 봅시다. 디귿이 이제 좀 복잡하죠. 디귿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t가 3에서 점 p가 원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t는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띠로링. t가 3일 때 p가 원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뭘 어떻게 해? 얘들아 봐봐. 위치야 위치. 맞죠? 위치. 그 얘들아가 시작 시각을 통해서 0부터 3까지 v를 다시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v가 어디 있어? t의 4제곱 4t의 세제곱 4t제곱 플러스 k라고 주어져 있는 녀석을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계산을 해도 될 것 같다 이거야. 정리를 하면 얘 적분을 하잖아. 이거 좀 생략을 할게요. 정리를 했더니 5분의 18 플러스 3k 얘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원점이라고. 그게 얘가 0이라고요. 그러니까 k 값이 얼마? k 값이 -5분의 6이다를 알려주려고 이 표현을 쓴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줘야 돼? 그러면 k 값이 -5분의 6이다. 여기서 잠깐 각 보기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건 좋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기억과 니온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었어. 얘가 없겠냐고. 있죠. k가 -5분의 6이야. 그럼 k 플러스 1도 -5분의 1이야. 주어진 속도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렸어. 뒤축계. 물론 이제 0부터 시작을 했겠죠. 이렇게. 이건 뭘까? 얘가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얘들아,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그래프가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에 뭘까요? 넓이를 얘기합니다. 사실 0부터 1까지에서 2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부터 1까지 뭐를 2배 할 거야? 대칭이잖아. 주어진 녀석의 적분 t의 4제곱 4t의 세제곱 4t제곱
마이너스 5분의 6 이 녀석을 2배. 그럼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해. 이게 아니라 너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음수라는 걸 판단해. 넓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5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6이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4 끝. 됐어? 그럼 넓이 이야기. 그래서 운동, 정적분, 넓이와의 관계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물어봤다. 요거 약간 취약할 수 있거든. 나영은 이제 뒷부분에 속도가 파트를 막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적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수투의 후반부에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적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19번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갑시다. 18번 별표. 요거 이제 출제 예감 들어갑니다. 출제 예감 18번. 요거 출제 예감. 18번 같은 문제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잘 만들어진 형태의 문제죠. 수열이란 단어, 등차 수열이란 단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x가 1, 2, 3, 4, 5고요. 그것에 대한 각각의 확률 밀도함수 값들이 A, B, C, D, E다.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차 수열. 얘들아, 이산 확률 분포의 시작은 확률의 총합이 1이다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얘들을 몽땅 더한 게 무엇? 1이다. 근데 저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은 뭐랑 똑같죠? 등차 중앙 5개를 더한 거랑 똑같죠? 이거 이해되니? 봐봐. B 플러스 D의 등차 중앙이 C고요. A 플러스 2의 등차 중앙이 C라고. 맞지? 그러니까 얘는 5C다. 이렇게 봐도 되죠. C는 얼마? 5분의 1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두 번째. 너희 총합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합 얘기를 했잖아. 합 1. 1은 2분의 5 첫함 끝함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2분의 첫함 끝함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얼마? 5분의 2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죠. 괜찮을까? 그 상태. 등차 중앙의 성질 그리고 뭐? 합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x 이렇게 얘기했어요. 2x가 뭐라고 돼 있니? 10 곱하기 세 번째 확률 C라고 C. C 아까 구했는데 5분의 1 했죠. 두 번째 2의 x제곱을 구할 거야. 그래서 2의 x제곱은 20배의 1 첫 번째 a요. A 5 구해놨네. 5분의 2 8이요. 8 평균 제곱의 평균은 8. 뭐 찾으라고 그랬는지 봐봐. VY를 찾으라.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죠. 야 갑자기 Y가 어디서 튀어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Y가 여기 봐봐. Y는 이렇게 돼 있어. 확률 밀도 함수는 똑같이 잡겠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7, 12 이미 출제됐었어요. 17, 22, 27. 관계식이죠. 무조건 1차 결합일 거예요. Y가 뭐라는 걸 얘기를 하면 되니? Y가 자 1이 7이 되고 이런 얘기야. 5가 27이 돼야 돼. 그죠? 1이 7이 되고 5가 27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5배 해가지고 2를 더한 거죠. 근데 이 관계를 찾아야죠. 잘.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1 봐라. 같이 수열을 보든. 응? 얘가 몇 차이나? 5 차이나. 5 차이나. 이 자체가 등차 수열처럼 보이죠.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1이 너에 대응되고 2가 너에 대응되고 3이 너에 대응되고 4가 너에 대응되는 걸 지금 보니까 대응의 규칙이 있다고. 마치 수열처럼. 여기서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항의 값 자체 y 이게 등차 수열 구조를 가지고 있다. 5x 이거. 너는 25vx를 구해라. 그게 뭐야? 25v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100이다. 잘 만들어졌죠 이 문제. 잘 만들어졌어. 정말 종합적인 질문이야. 정말 나형 18번답게 나왔다 내 생각에. 등차 수열을 확률 밀도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등차 중앙과 수열의 합. 수열의 합도 등차 중앙의 성질을 활용하는 거였겠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17번 문제는 사실은 보면 17번은 20번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번도 결국엔 도함수와 원함수와의 그래프의 관계가 적분까지 연결한 거고 17번은 뭘까요? 미분, 극값, 도함수의 그래프와 원함수의 그래프와의 관계.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미적분 수투 그래프에 있다. 조건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 아유, 뭐라고 돼 있니? 함수가 있는데 이거 4차함수야. 17번. fx가 4차함수야. 2분의 3 x제곱 플러스 a라고 적혀져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 얘기는 가족권 f 프라임 a가 0이라는 얘기니까 미분해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x 쉽게 주어졌네.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를 묶어내면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인가요? 잠깐 부호가 왜 이래? 4분의 1 x 4제곱에 여기 부호가 달라졌다. 마이너스 잘못 썼죠? 그래? 다시 써야지. 마이너스 x를 묶어 x 제곱 마이너스 4x 또 그렇지. 오케이. 그럼 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뭐야? 0하고 1하고 3. 근데 조건 다시 봐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야 띠로링 그래프 0 1 2 3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 그러니까 비대칭형 되겠네. 이렇게 그랬어. 대략적으로 그냥 이게 f의 도함수야. 이렇게 그랬어. 증가 감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타당하겠죠. 왜냐하면 너와 너와의 함수값 극값의 차이는 이만큼의 넓은데 이건 누가 봐도 이쪽이 넓으니까 더 가야 돼. 근데 얘가 극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0이거나 a가 3이겠죠. 맞지? a가 0이거나 a가 3이다.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어떤 실수 b에 대해서 그 값은 a, 다시 말하면 극대값보다 큰 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a는 0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극대값이라고 하면 얘보다 큰 b가 존재하는데 a를 3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a가 3인 거잖아요. 요 극대값. 그럼 얘보다 큰 값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f3은 그냥 말 그대로 최대가 돼버린다고. 또 유일한 또 봉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 얘보다 큰 값을 찾을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지. 얘가 0이다 이렇게 준 거야. 얘가 0이다. 됐죠? 그럼 그걸 가지고 극소값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a가 0이야. 어쨌든 fx는 그냥 이게 사라지는 거고. 이 녀석의 극소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f의 1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의 1의 값. 그죠? 잠시만. 극소값을 구해라. 아무튼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그냥 이거 요거죠. 마이너스 4분의 7이고요. 3분의 4 12분의 마이너스 21 플러스 16 마이너스 12분의 5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세요. 17번. 괜찮죠? 그리고 16번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 게 합성에 대한 적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뭐야가 아니라 그냥 합성 수식 만들어서 적분만 하면 돼. 계산형 문제다. 알았지? 그리고 15번 가봅시다. 15번 별표. 요거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답 잘 냈네 이거. 15번이. 설명을 해볼까요? 15번 조건부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문제. 그냥 조건부니까 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여사건 하류. 그러니까 일일이 구하면 너희들이 구한 것처럼 좀 많아. 지금처럼 분류가 많다면 오케이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분류가 좀 많은 경우 직접 구하기가 힘들어 보일 때 어떻게 할 거야? (3분의 1) 4분의 6분의 1의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받지 못했을 때 자격증을 못 받았대요. 비과목의 점수가 70점 미만이라고 믿을 거예요.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A도 B도 C도 다 70점 어떻게 된 거야? A 다시 할게요. 세 과목에 대한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되니까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 적어도 하나가 하여튼 70점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럼 벌써 헷갈리지. 이렇게 써볼게요. 봐봐. 이 사람이 자격증을 받을 확률은 오히려 쉽지 않아. 자격증 받을 확률이 얼마야? 오히려 6번처럼 3분의 2, 4분의 3, 6분의 5죠. 자격증을 받을 확률. 맞네? 다 70점을 넘긴 거니까. 정리하면 1, 12분의 5야. 그럼 자격증을 받지 못할 확률은 6번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1-12분의 5. 그러니까 이건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6번이 편한 거지. 근데 이제 일일이 구하자. 야 그렇게 했어. 그랬을 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격증을 받지 못했을 때 B과목의 점수가 70점 미만인 확률을 구해라. 그럼 그대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조건부 확률이죠. 이랬을 때 저런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분모가 받지 못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 자 P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 B가 70점 미만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또 쓰면 이게 헷갈리죠. 근데 상황을 보세요. X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과목을 70점 이상 받을 확률을 사건을 이렇게 X라고 표시를 할게요. Y라는 과목을 70점 이상 받을 사건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왜냐? 확률은 집합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뭐 합격이 된다라는 건 얘거든 얘. 야 맞니? 합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것의 여섯. 그러니까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고가 얘였다. 그럼 나머지가 얘가 바깥쪽. 그럼 봐라.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P 자격증을 받지 못했을 때 교집합. 자격증을 받지 못한 건 얘 여집합이죠. 근데 B가 70점 미만. B가 70점 미만인 건 어떤 놈이냐? 70점 미만인 거. 이거지. B가 70점 미만인 건 얘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렇지 않나? 그러면 P 자격증 다시 할게요.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이 꼬였어. 잠깐만. 70점 미만이라고 그랬네. 70점 미만. 70점 미만이 예. 그리고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부분집합이죠. 자격증을 받지 못한 영역에 이 빨간 부분이 포함되지. 그럼 이 확률은 뭐겠어? P, B가 70점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뭐라고 쓸 거예요? 12분의 7분의 70점 미만인 거 자체 얼마였냐? 70점 미만인 게 4분의 1이죠. 3 7분의 3 여기서 다시 이 부분 이게 좀 헷갈렸어. 내가 지금 뭔가 문자화하진 않아가지고 그림으로만 보려고. 자 헷갈리면 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확률에 대해서 조건부도 마찬가지. 합격이라는 건 쟤도 되고 얘도 되고 다도 되니까 이게 지금 자격증을 다 받은 거야. 자격증 받지 못한 건 6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70점 미만인 건 얘 6건이라고 지금 봐봐. 포함 관계가 얘가 얘한테 포함되잖아. 그럼 6건은 반대로 포함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고? 요건 그냥 70점 미만일 확률을 분자에 넣으면 되잖아. 교집합 위치니까. 확률에서는 곱사건. 사실은 부분집합. 맞아? 그래서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냥 일일이 구한 것도 나쁘진 않고요. 당연히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좀 복잡했을 것 같다 이거야. 15번. 지금처럼 이거 됐죠? 14번. 14번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오늘. 1,
문제 볼까요? 14 밑줄 원점 대칭 이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 극한의 모양은 좀 다르죠. 합성까지 막 쓰고 막 복잡해 보이는데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점 대칭. 근데 갑자기 합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이면 합성된 이 녀석도 뭘까요? 요거 기억해가 원점 대칭이야. 일일이 다 구하지 맙니다.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플러스 1은 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죠. 왜 구해서 봐요? 그치? 그럼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이것도 사실은 대칭성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써도 g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럼 얘는 뭘 얘기를 해? f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0보다 큰 쪽. f는 0보다 큰 쪽. 이렇게. f 입장에서 0보다 큰 쪽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썼겠죠. 맞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 g 1보다 큰 쪽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다시 써줘. 1보다 큰 쪽. 근데 지금도 봐라. 답 0이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하는 중이런가 봐. 1보다 큰 쪽이면 여기가 또 0보다 작은 쪽으로 써요. 맞지? 0보다 작은 쪽. 대칭이래. 0보다 작은 쪽이면 1로 간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봤어야 돼. 이거 그냥 0이야. 대칭이라고. 방향 자체가 대칭이라고. G 입장에서 얘가 G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고. 그럼 얘를 밖으로 빼. 그놈하고 뭐하고 똑같다? 마이너스 G에 1 빼기 요놈하고 똑같은 거잖아. 얘가 뭐겠어? 1보다 작은 쪽을 잠깐만 잘못 썼네. 다시 쓸게. G 마이너스 1에서 어느 작은 양수만큼 이렇게 뺀 게 바로 얘란 말이야. 근데 너 부호를 밖으로 다 빼. G 이렇게 빼도 똑같다고. 두 개 더해봐. 0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의 추하, 얘는 1의 5. 대칭이라서 이것도 0이죠. 답은 그냥 0이다. 대칭에 대한 활용 측면을 좀 기억해달라라는 얘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14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헷갈리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이거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 찾아야 돼. 이런 점화식은 나영한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이거 우리 어썸 시크릿 시즌 2 1회차였습니다. 여기까지.